아이, 날씨도 굽고 춥고 한데, 참, 강의들로 나오시고 참 고맙습니다. 시간 딱 2시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7, 8 새벽이죠. 얘기라는 책이 있죠. 얘기에 보면 공자님의 말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자 가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뭐 정편이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논어는 상당히 좀 간략한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좀 부원 설명을 하거나 뭐 다양한 그래서 가에 있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운데 그런 책을 보면 훨씬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 만약에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다 하면 지구에 와서 당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종족인가 라고 알고 싶고 연구를 한다면은 보통 일반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성인에 관해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추앙받는 사람들이 성인이었다. 그럼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부처는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공자는 어떻고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반만 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모르죠. 너는 이 한 것만 해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보면은 이것이 미흡한 것이 있곤 하긴 하는데 어쩌든 간에 글자 한 줄의 글을 통해서라도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이라는 분들은 과연 어땠는가 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논어를 읽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도 부민보다는 훌륭한 면 생인지기를 하고 훌륭한 면이 있게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인도 사람이니까요. 성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책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공부할 때 피하이냐고 여하이냐요. 옛날에 성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성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세에 이름을 남기고 내 같은 사람은 그저 범인으로 이렇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학문을 하는 그런 열정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성인도 사람이다.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면 서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성인이지. 아주 고매하고 불가급인 사람이 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맹자에서도 했죠. 태학사인 노나라의 지라는 사람이 음악을 연주했었는데 그때 연주한 곡 이름이 간저라는 그는 음악입니다. 간저는 시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시라고 했죠. 그래서 간저라는 시를 처음으로 연주했었는데 그걸 공자님 듣고 감동한 이야기로 써놓은 거죠. 그런데 마침 그걸 처음 와가지고 간저 준항에 나오는 간저장을 갖다 연주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다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 장을 요인 어지러울 한자가 음악에 있어가지고 통상 3장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아니라고 한다 합니다. 간저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그 구절이 아직도 나에게 선연하게 남아있다, 양양하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자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경을 보면은 주나라는 천자의 날에는 아악이 있고 각 지방 지역마다 각자 자기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묶어 놓은 것이 풍이었죠. 풍. 그래서 풍에는 나라에 따라서 위풍, 정풍, 빈풍, 사풍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묘하게도 노풍은 없네요. 노는 송에 있고. 그런데 어찌됐냐 주남이라는 것은
근기 내에서 주공이 다스리는 땅이 주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 읊었던 주남이니까 중앙에서 연주하던 그런 민속 음악이었겠죠. 그걸 갖다가 논날에서 연주하니까 감동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절한 것이 뭐 논날에서 어떤 뭐 그런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까지 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요걸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지막까지 다 읽고 해석을 하고 읽는 것은 복습은 8권 처음부터 읽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할 거 읽겠습니다. 한번 띄어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게 자왈 강이 부직하며 네, 밑을 강조. 요즘은 조금 쓰인 게 작죠. 쓰인이 밑을 갖다 지정승이 넣었다. 걷잡을 수 없는 걸 강이라고 쓰는데, 강난의 물결을 쌓고 안 좋은 쪽으로 엄청 쓰는데, 논어에서 강자는 그렇게 안 좋은 뜻은 아닙니다. 제멋대로 하다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나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의 그 후배들은 강간하여, 그것도 강간이 나오죠. 이 강자는 어떤 구속받기 싫어하고 그 제멋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을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점이긴 하죠. 왜? 성자도 있고 hen자도 있고 지자도 있고 덕자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강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강이 부직하며 동의불언하며 통자는 무슨 통자입니까?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미련할 통자입니다. 미련할 통자. 미련하다고 하지만은 좀 단순하고 고집센 이런 쪽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고집센 사람을 동이라고 하죠. 볼 수 있습니다. 동의불 원자는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고 원자. 예. 성실하고 원자. 그래서 동의불언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어이로라. 자왈 유명한 말이네요. 학여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자왈 외외호 우뚝할 외자 산이 아주 우뚝하고 높은 거 우뚝할 높이 솟아 있는 산을 외외라고 합니다. 외외. 외외호 순우지 외외호 순우지 유천하야이 불려언이여. 그 한 줄에 토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자왈 대제라 요지위분야여. 여도 외외가 나오네. 외외호 유천이 위대의신을 유요칙지하시니. 고적자가 법칙이라고 하거나 본받다 할 때는 칙으로 있습니다. 본받을 칙자입니다. 유요칙지하시니. 그 다음 탕탕호 민무능명은 이로다. 민무능명은 아니고 민무능명은 이로다. 예, 그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능명은 이로다. 그 다음 외외호 기유성공야여. 한호기유 문장이여. 한호기유 문장이여. 그 다음 순이유신오인이 천하치하니라. 무한이왈 여유 난신십인호라. 어지롤 난자입니다. 이 어지롤 난자가 뜻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이 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난자를 읽을 때는 난신이라고 읽어야 될지 다스릴 진짜 치신으로 읽어야 될지 조금은. 예? 치신으로 읽는데 있습니까?
예, 다스를 치자하고 씁니다. 그 옛날에는 그 중국 발음을 보면 이 난자가 난하고 치하고 발음이 두 개입니다. 지금 나는 이 난어로 있는데, 제요 것을 하는데 그 원 책에는 보면은 요 난자에 대한 발음에 대한 뭐 설명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뒤에는 치아를 해요. 예. 아, 나는 치아라 그런 뜻을 보고 한 것이고 발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없지요. 그래서 이게 어지러울 난자도 되고 다스릴 난자도 되는 거 이 난자입니다. 위지 난유 치라 이렇게 나오는 예예, 그 다스릴 치자 나옵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자왈 재난이 불기 연호와 당우지제 의사위성하나 유부인은이라 구인이인이라 삼분천하에 유기하사 이복사은하시니 이복사은이 아닙니다. 이복사은하시니 주지득은 기가위 지덕야이의로라. 득자가 있죠. 지덕야이의로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왈. 이거 전체 서경에 나온 이야기네요. 우는 오무간년의로라. 오무간년의로 다 돼 있네요. 우는 오무간년의로다. 예, 비음식이 박할비자, 열벌비자, 박할비자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아주 10개 했다는 건 성대하게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비음식이 치효 귀신하시며 악의복이 지미요 불면하시며 법을 불자고 밀류와 면장이다. 이 또 제례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 비궁실이 진력코 구획하시니 구획 도랑구자 도랑핵자입니다. 논밭 사이에 나 있는 물을 대기 위해서 파놓은 도랑을 구획이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농사 편리하게 짓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진력코 구획하시니 우는 업무간년의로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요 그리 많지 않은 있습니다. 요 다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띄어읽기를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간년의로다. 사이간자가 기존으로 있는 평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걸 간이로 합니다. 간자도 조금 의미가 좀 깁니다. 예, 업무간년의로다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공자님이 서경이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렇죠. 하고 나서 시간 나오면 더 국어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왈 강이 부직하며 통이 불언하며 공공이 불시는 그런 사람은 부지하다. 난 그런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다. 부지 그런 뜻입니다. 강이 부직 태어날 때 어떤 성품 품성 자질이나 품성가 또 품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아까도 말씀했더니만 다 장점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만 중에서도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IQ 좋은 사람은 뭡니까? 재주 있는 사람은 큰 있는 단점이 뭡니까?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재주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주 있는 사람은 뭐 하기가 쉽습니까? 단점으로. 재주가 성한 사람은 무엇이? 재주가 성한 사람은 말했지 뭡니까? 재가 성한 사람은 무엇이 박해?
더 깊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성덕방 이것도 재주라는 좋은 그런 품질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재성덕방으로 바로 통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주는 좋고 뛰어난데도 불행하게도 그 재주를 참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뭐 역사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뭐 IQ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죠. 또 덕이 후한 사람은 민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도 강의부지 강은 예절이나 예의에 구속된 것도 없이 지 맛대로 행동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나쁜 거죠. 뭐 좀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 강자를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거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직함이라는 통상 가지고 있는 게 흔한 거죠. 그리고 그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딱 정직한 것은 그 정직한 것은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좀 제멋대로 예의에 익숙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긴 하지만은 마음속에 심지가 정직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이리 사귈 수도 있고 뭐 그리 되는 거죠. 교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도 제멋대로 하면서 마음속에 정직한 그런 기본 마음도 없으면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뭐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제멋대로 이민 사람은 정직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행동도 제멋대로고 예의도 닦여지지 않으면서도 마음 자체도 정직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거나 그 다음은 또 뭡니까? 통이불언이죠. 통은 우리가 고지식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래 하죠. 고지식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넘보기는 따따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 한 가지를 맡기는 성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는 처질만 한데도 고지식하면서도 미련하면서도 마음속에 성실한 마음도 없어가지고 막 누구한테 빈말은 하고 이렇다면 이것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하등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고지식하면은 마음속에 성실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일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으며 공공은 뭡니까? 마음이 더 비니게 멍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멍한 사람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공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멍한 사람. 그런데 누가 해도 저래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너무 속이려고 들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신실한 착한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하면서도 마음속에 신실한 그런 마음 자세도 없다면 이 세 부류는 나쁜 것 단점 중에서도 또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부지야로라.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부지야로. 나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 뭐라죠? 오부지야 뭡니까? 부지라는 말이 써놓기는 무엇입니까? 주위에 보면 오부지.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한 게 있죠. 그래서 요 주위에 보면 오부지지자는 나는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절지사라. 심히 이들을 뭡니까? 심히 이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다 했고 우리도 그런 말 쓰다니까.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거에 관해서 놈들이 물으면 말하기 싫으면 어쩝니까? 난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뜻입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넘보기에 단점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내면에는 그래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뭔가 사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그 어떻게 뭐 평가를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그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 이야기를 하다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했을 때 공자님이 심히 그런 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부지야로라. 오부지야. 나는 인게 관해서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은 더 이야기하기 언급하기 싫은 그런 뭐 뜻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너무 뭐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께서 말하는 학문하는 기본 자세죠. 학여불급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학여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학문을 할 적에는 뭐같이 하고 불급한 것 같이 하고. 불급이 뭡니까? 불급. 급자는 미칠 급자 어디에 도달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는 언제 이 목적지에 도달할까?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미흡한 마음을 가지고 더 분발하라 이 말입니다. 더 분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은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부족한 것 같이 여겨가지고 부족한 것 같이 여기서 끊임없이 그 열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여불급은 엄청 많이 씁니다. 어제 직접 보면 학문을 할 적에는 아이고 아무리 해도 못 미치겠다 하고 미치지 못할 것 같이 여기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목적지에 도달하겠노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금만 나태하면 그것에 목적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매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여불급은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을 매진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할 적에는 배울 적에는 언제나 이 나의 노력을 가지고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이 여기서 끊임없이 더 분발을 할 것이요. 그 다음 유공실진이라 뭡니까? 또한 그것을 뭡니까? 또한 이럴까 두려워해야 한다. 공자는 두려워할 공자, 염려할 공자 다 됩니다. 또한 잃을까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릴까? 배운 것을 내고 어찌됩니까? 왜 생략된 게 뭡니까? 학문을 할 적에는 항상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여서 열심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학문한 것을 터득하고 나서는요. 학문 터득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방치하면 녹슬거나 다 없어지나요? 그래서 익히고 난 것은 오히려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잃어버릴까 염려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 노래나 그래도 그걸 익혔다 했고 1년 동안 안 들고 방치해버리면 내나 처음 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익히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도 오히려 깨우치고 나서는 이것을 잃을까 상실할까 항상 염려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공자님이 말한 학문을 갖다가 앞에도 엄청 학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학여불급입니다. 학여. 수학에부터 곳곳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와 공자님 한 말 유명한 말입니다. 학여불급, 유공실지. 배울 적에는 항상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깨우치고 나서는 그 깨우친 것을 갖다가 잃어버릴까 염려하여서 또 복습하는 걸 더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자와 여기서부터 외외에 나오는 것서부터 서경이 나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외호 우뚝 호자 열 때는 어조사 호자는 감탄종이사죠. 우뚝하도다.
우뚝 높고 높도다 뭐 다 됩니다. 높고 높도다 우뚝하도다 이 말이죠. 우뚝하다. 이거는 뭐 산 같은 게 높은 것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을 갖다가 칭송할 때 쓰는 말이 위위입니다. 위위. 그래서 위위란 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위대하도다 내지는 높고 높도다. 왜 감히 일반 사람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높고 높도다 무엇이 순우지유 천하야이 순임금과 높고 높도다 우뚝하도다 순임금과 운임금은 은금은 유 가졌다 무엇을 가져 천하를 소유했으면서도 천하를 자기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에 뭡니까 들려 천하를 자기 것이라 하고 뭐 관여하거나 그 천하 일이 뭐 내가 그 주인이라고 뭐 관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 쓰는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순임금은 이건 다 서경이 나옵니다. 서경에 보면은 맨 처음은 요임금에 대한 요임금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임금 나오고 그 다음에 순임금 나오고 그 다음 운임금 나옵니다. 굳이 뭐 요 운임금은 뒤에 나오고 요 순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설경에 보면 요임금, 순임금, 운임금 했고 요임금 편은 요전이라 여는 전자가 붙습니다. 요전이라 해갖고 순임금은 순전이라 해가 있고 운임금은 법문자 빼묻다서 하고 뭐라고 씁니다. 대우무라고 해요. 그래서 요전의 맨 처음 보면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서경의 맨 처음 요임금에 대해서 사간이 딱 쓰면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서경 들리면 맨 처음에 뭐 말이 나오겠습니까? 서경은 맨 첫 줄은 요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게 서경이 맨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네. 왈약, 계고, 제요, 하니, 방문이다. 여기 시경이 첫 줄입니다. 왈약, 계고, 제요, 하니, 방문이라. 왈약은 뜻이었습니다. 아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왈자는 월하고 같는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간이 기록한 첫 것이죠. 옛날 황제인 요임금을 상고해 보니 방훈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훈이었다. 그럼 요임금을 두고 방훈이라고 하면 그래서 방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요임금 이름이 방훈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뒤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요임금의 평생의 임금으로서의 업적을 부자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방훈이 클방자고 공로훈자죠. 그래서 옛날 황제인 요임금을 상고해 보니 엄청 큰 공을 남기신 분이다. 공을 남기신 분이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이 말이죠. 요임금은 나 저 서경에 보면 뭡니까? 요임금의 그 공적을 한마디로 말로 하자면 요임금의 공적은 농경 문화를 정착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 문화를 정착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은 역법을 달력을 만드셨고 달력에 따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신하들한테 모이고 봄이 되면 어떤 일을 하도록 여름에는 어떤 일을 하도록 가을이면 어떤 일을 하도록 겨울에 어떤 일을 하도록 명을 해놓은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고 윤달까지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데 요임금은 그 이전에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보다 정착시켜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했던 그런 공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인류 정착 생활을 하는 정착 문화의 시초가 된 거죠. 시초가.
그 이전에 올라갔습니다. 복희씨는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연의 현상을 처음으로 깨우치도록 한 게 복희씨죠. 그래서 역을 만드는 거예요. 복희씨 이전에는 사람이 낮인가 밤인가를 몰랐는 거예요. 해가 뜨되 해가 뜬 게 낮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해가 져도 그것을 밤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해가 뜨면 이게 낮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해가 지면 밤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게 복희씨였죠.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막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문명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을 정착 생활을 하도록 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휘하도록 한 사람이 요임금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의 공로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큰 공운이 있는 분이라 했고 방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었습니다. 그 뒤에 순정이 나옵니다. 순임금은 우리가 자기 아버지는 뭡니까? 봉사였고 부완무원이었죠. 봉사였고 어머니는 완악한 계무였고 이복 동생 못된 누가 있습니까? 상의가 있었죠. 상의가 이래 있었죠. 그런데 요임금은 아무것도 배운 데 없습니다. 자기 농사도 지보고 지글도 꾸보고 낚시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이드니까 등용이 됐거든요. 등용돼 가지고 순임금은 처음인지 자기 일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28년 동안 26팔째 요임금 대신 섭정으로서 요임금 대신 대리로서 28년 동안 나라를 보좌해가지고 한 거예요. 28년 동안 요임금 살아있고 28년 동안 밑에서 대리로 섭정을 하다가 임금이 된 거예요. 28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요임금은 자기가 천하의 천자라고 해가지고 전에 자기가 다스리려고 안 했어요. 이 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린 운임금이 있었고 또 농사일을 갖다가 다 다스린 구직이라는 신하가 있었고 다섯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교 정책을 피는 서리가 있었고 법을 하던 고요가 있었고 강과 산을 갖다 농사를 다스린 이기가 있었고 이 다섯 신하입니다. 뒤에 가 읽으니까 나오고요. 이 신하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그 순임금이 되고는 어찌냐 하면 인민사능입니다. 행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능력 있는 자를 부리면서 자기는 그저 앉아있는 무의지, 이걸 무의지라 합니다. 무의지치, 무의의 치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천하가 내 소유다.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 한 개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왕자를 안 주고 어찌 됩니까? 더 훌륭하고 공이 많은 운임금한테도 준 거죠. 네가 이 다스리면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그게 순임금입니다. 운임금은 어찌 됩니까? 운임금은 그 순임금한테 어찌 되냐? 운임금은 중국의 항아를 서해 바다까지 빼낸 지수 사업의 최고의 공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황하가 내려오다 뭐 서해 오는데 거기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물이 막히니까 물이 역으로 흘러가지고 저 중국 서북부 지방이 저보다 늪지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9년 동안 지수 사업을 해가지고 강물을 바다로 빼낸 사람. 바다로 빼낸 사람. 그러고 맹자에 나왔죠. 9년 동안 그 지수 사업을 하면서 자기 집을 3번 지나갔는데 3번 지나가면서도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갔다. 그래 아는 어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수 물을 다 치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작지를 넓힌 거예요. 그것으로 임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농경문화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운임금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사를 공자님이 읽어봤겠죠. 읽어본데 운임금도 그렇게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운임금부터 아들한테 전해지는데요. 자기한테 아들한테 임금자를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 고요하고 입지가 좋으니까 그 신하들한테 왕자를 주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그러면서 아드님 훌륭하니까 그리 주라고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그래 한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나 운임금이 어떤 천하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한 개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권력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아니한 것을 더불어 여자로 관여할 여자로 쓴 거죠. 그래서 위대하고 위대하도다. 순임금과 운임금은 뭡니까? 유천하.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거기에 한 가지도 뭐 하지 아니했다.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으로서 거의 관여하거나 개입하지를 않겠다. 라고 한 거죠. 오로지 백성들한테 혜택을 베풀어줄 뿐입니다. 아무튼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면 공자님이 정치를 했다면 이 말로 보면은 순임금과 운임금 같이 다스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운임금이 다스린 시대를 우리 동양에서는 이상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상국가 시대. 그걸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이상국가 시대를 여기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순임금과 운임금을 갖다가 칭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임금 나죠. 대제라. 이 대제는 위에는 외외하고 똑같습니다. 위대하도다 이 말이죠. 대제 이 제자도 감탄사를 나타나죠. 앞에 있는 호자하고 똑같습니다. 제헌 위대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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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요지위군이야. 요임금이 뭡니까? 위군, 요는 위자 하다는 것은 임금질을 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도다. 요임금이 임금질하며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 요임금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농경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농경문화에서 백성들이 사는 인륜을 갖다가 정립했다고 보거든. 그 인류 문명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으로 연한 거죠. 요임금이 그 중국 사람이 이것을 기록해 놓기로 요임금이 쭉쭉쭉 상고시대 쭉쭉쭉 올라가서 갑진년에 즉위하였던 나오는데 갑진년이 BC 2357년입니다. 그 2357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70년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임금이 2357년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57년에 즉위를 했는데 이 즉위년이 갑진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찌 됩니까? 요임금이 즉위한 24년 뒤에 갑진년이고 그 다음 빙진년이고 그 다음 무진년입니다. 무진년에 그러니까 24년을 빼봅시다. 24년을 빼면은 어찌 됩니까? 2333년입니다. 이때 누굽니까? 2333년은 누굽니까? 단군 왕금이 팽장에다가 어찌 됩니까? 고조선을 씌웠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서 당기는 뭡니까? 우리가 쓰는 당기는 지금의 서기 연도에 2333년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34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기가 확정된 것은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계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하는 세종 때 와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세종 때 와가지고 그것이 따지고 해보니까 요임금 때 요임금은 갑진년에 즉위를 했고 단군 왕건은 갑진년부터 24년 뒤인 무진년에 즉위를 했다. 이 가지고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한 놈이 2333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도 하도 환란을 많이 겪어가지고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당곡이라는 게 요즘 있어가지고 재조명을 받고 일하기는 하는데 역사적 증거가 없어가지고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을 순임금이 말했던 요지위군야에 이래 말했던 것이 딱 서경에 보면 한편 얼마 내용도 안 됩니다. 다음 서경 보시면 압니다. 그 보면 정체는 농경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들이 기본 도리를 갖다가 지키도록 천문지 한 분이 요임금입니다. 요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이 천하에
농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윤상의 법도를 만들 때 무엇을 본받았다? 하늘의 법칙인 원행이정을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원행이정을 본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판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겠다, 여름에 못 째야 되겠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 하늘에 있는 원행이정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인의 예지들 만들고 사계지들 만들고 다 이 세상에 법을 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말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명 생활이 무엇인지를 처음인지 넓혔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도다. 용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하며 임금질을 하며 원하면서 뭡니까? 외회오 유천이 위대하거늘 외회오 우뚝하고 높게도 오직 이렇게 가면 높이는 건 하나님이니까요. 높게도 위대하게도 오직 하늘만이 뭡니까? 하늘만이 이 세상에 제일 크고 위대한데 그 하늘의 이치를 요원임금이 본받아 가지고 인사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 오직 저 하늘만이 위대하거늘 그래서 원행이정에 따라서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데 유효 오직 용임금이 이것을 하늘의 이치죠.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본받은 직장이다. 그래 달리 또 그저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만든 거죠. 하늘의 이치를 본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인류 문명을 펴었으니 그래서 뒤에 가면 용임의 말에는 어찌 되냐 그 공이 용임금의 용임의 강령은 뭡니까? 강피사표란 말도 있습니다. 그 영광이 사표는 온 세상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껍질이니까요. 그 영광이 사표에까지 널리 입혀졌다라는 말이 용임금에 나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그 공자님이 이상국가였던 그 용임금 순임금을 갖다 칭송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탕탕호 그래 놓으니까 오직 용임금이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문명을 폈으니 탕탕호 이거는 너무나 넓은 모양이다. 그 용임금의 공이 너무나 넓고 넓어 가지고 백성들이 능히 뭐 할 바가 없어. 뭡니까? 이름 지을 바가 없어. 뭐라고 한마디로 명칭을 갖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런 조선입니다. 요 명자가 능히 이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 말로 명칭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명자가. 그래서 그 공로가 너무나 넓고 넓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용임금이 전세상의 뭐 임금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중국 뭐 역사를 보고 공자님 말씀하셨겠죠. 너무나 그 공이 넓고 넓어가지고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명칭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공을 남기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임금 말고 왈약기고 제교한데 왈타문이신이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정말 글자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석임도 정말 의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왕들의 의록이라는 것은 통치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의록이니까요. 당시에 최고의 문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임은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이 있었고 또 정치를 하거나 과거 시험 보거나 하면 석임에 있는 문장을 엄청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하려고 하면은 시경과 석경과 주역은 단어의 보고이기 때문에 단어의원의 보고죠. 그 세계에서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를 갖다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문을 책 읽기가 엄청 편한 겁니다. 그래서 탕탕원 민모 능명은 이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용임의 그걸 말합니다. 위요 기요 성공야여 이성원이다. 위대하고 위대하다. 그분이 요는 그게 있잖아 용임금이죠. 그분이 요 성공함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인륜을 갖다가 그분의 요 성공야여 성공함이 있으며 자기가 노력할 백성들 베풀어준 그 성공입니다. 그 성공함이 있으며
그래서 한오기유 문장이로도 환히 비찬 강체가 나눕니다. 강체는 환하게 두 개로 말죠. 위위로 해놓고 위대하고 높고 높도다. 그분이 사업에 성공함이 있으며 또 찬연하도다. 그분이 문장이 요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찬연이 문명을 밝히는 게 문장입니다. 아까 말한 강피사표하고 같습니다. 강피사표하고는 그래서 한오기유 문장이요. 환하게 빛이 나게도 문명하고 똑같습니다. 인류 문명을 남기며 문명을 지으며 문명을 있게 하며 다 되겠네요. 있을렸죠. 문명을 있게 하며 나왔습니다. 그 문명 때문에 강피사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로를 받아가지고 순임금을 보면 내가 순임금도 순전에 보면 순임금을 딱 말할 때도 요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요와 똑같이 말이 나옵니다. 왈야 계고 제 순임금은 요것만 어찌 됩니까? 요것만 순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래 순전편에 가면은 왈야 계고 제 순 한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여기는 요임금이 들어오면 방운이라고 한 겁니다. 방운 그럼 앞으로 어디 나오도 딱 요임금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임금. 그래서 순임금이 그건 뭐입니까? 28년 동안 섭정을 했지. 그래가지고 하면서 요임금이 남긴 업적을 거듭 강체나게 한 거예요. 거듭 강체나게. 그래서 순임금이 그 단 두 자를 뭐라고 썼겠습니까? 중화라고 쓴 겁니다. 중화. 왈약되고 재순한데 중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중자 빛나고 하자입니다. 거듭 빛나게 하시다는 거예요. 거듭 빛나게 하시다. 그 중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은 요전에 첫 기절이 왈약되고 재요 하면서 방언이고 순임금이 첫 기절이 왈약되고 재순한데 중화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보다 중화라는 말이 나오면 순임금을 말하는 거고 방언이라고 나오면 요임금을 말합니다. 그렇고 요임금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당이라고 했죠. 순임금의 나라는 우라고 했죠. 우. 그래서 이 방화 요순이나 방운 중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요임금 순임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말 옛 성인 무의치를 한 옛 성인에 대해서 공자님이 최고의 칭송을 한 기절이 요 기절인 것 같습니다. 왜요? 기유선농야요 한오기유 문장이요 인류 문명의 시작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순요에 대해서 오늘 저 보니까 분량이 작아가지고 제가 봐도 좀 느긋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유신원 순임금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중화라고 하죠. 묵을 중자가 거듭 중자 빛나로 하자입니다. 중화. 그런데 이 순임금은 뭡니까? 천하를 자기가 소유했지만 아무 관여치 안 했다고 했죠. 근데 어찌입니까? 밑에 엄청 어진 5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 바로 가면 뭐 대원모도 있고 이직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순이 유신 오인이 천하치하니라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네. 5사람. 순임금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신오인, 신하인 5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찌는가? 천하가 다스려진 것이다. 그 5사람 다 순임금은 그저 앉아가지고 이는 인명만 등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이 한 5사람은 자기 때 등용된 게 아니고 요임금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임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일대가 한 나라였으니까요. 순임금 때 5사람이 주에 나오죠. 보이는 누구? 운임금은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임금은 치수사업에 그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아버지 운임금 아버지가 누굽니까? 곤이었죠. 곤이가 요임금 때부터 치수사업을 맡겼는데 치수사업을 달성을 못하니까 어찌되면 사형을 당했어요.
그 지수사업을 하다 성공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는데 아들이 네가 해봐라 이래대가 자기가 맡았으니까 펜션을 갖다가 자기 뭐 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사업을 한 거거든요. 운님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곤이었죠. 곤입니다. 스님의 밑에는 그 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가 있고 직은 후직입니다. 후직. 농사를 전공해가지고 모든 것을 농사를 간장했던 사람이 후직입니다. 그 다음 설이 뭡니까? 문교를 담당했던 사람,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설입니다. 사설로 위 사도하사 뭐 이런 말이 어디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고요는 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고요. 고도가 아니고 질그릇 도자인데 사람 이름을 떼는 요입니다. 고요였고 그 다음이 익직입니다. 백익인데 익인데 요 백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찌냐면 국토 산천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산천에는 모든 고물로 담당하니까 뒤에는 이 공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목사가 뭐 하고 이런 거 다 간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만 가지고서도 청나를 갖다가 무의치 그렇게 잘 다스렸다는 거죠. 순임금은 신하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이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나서 쭉쭉쭉 내려가고 주나라입니다. 무왕이왈 그러면서 무왕이 말합니다. 무왕은 거기서부터 당후 다음에 한나라 은나라 지내 주나라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죠. 무왕이 직접 한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주에 보면 서경 태서지사라 이 말은 태서는 서경에 있는 편 이름입니다. 서경 태서편에 있는 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왕이 말하기를 여유 난신 시비노라 나에게는 난신 열 사람이 있다. 난신 여섯 난신 그런데 이 난신이라는 말을 다른 데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서경을 쓸 때는 이 난자 서경을 쓸 때는 이 난자를 다스릴 지자로 썼지만 구대 와서는 이걸 다스릴 지자로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는 보면은 어지러울 난자 이거는 뭡니까? 안 좋은 뜻으로 다 씁니다. 제일 안 좋은 뜻으로 말 쓰는 게 뭡니까? 네, 이 난신 적자로 크면은 우리가 뭐 가장 극악무득한 사람을 난신 적자로 크죠. 뭡니까? 난신은 뭡니까? 국가를 어지럽히는 신하. 너무 신하가 돼가지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긴데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조정을 어지럽히는 신하와 적자는 뭡니까? 애비애미를 해치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신적자 크면은 뭐 제일 극악무득한 사람을 난신적자라고 하는데 구대 와서는 그런데 이 난신이 뭐 다스를 치자고 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요 서경을 쓸 때 이 난자는 그 주에 보세요. 주에 보세요. 주의 맨 뒤에 가면은 이 난자는 본래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본래는 요래 가지고 실사가 요 딱 되어 있고 요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자와 요 글자는 같은데 이 글자는 다스릴 치자의 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자. 다스릴 치자를 옛날에는 요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진을 보면 이 난자를 발음이 두 개입니다. 난으로 읽는 경우도 있고 치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음사를 보면 여유치신시린이라 사실 이리 읽어야 돼요. 이리 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 개가 같은 뜻인데 구대에 이 글자는 요렇게 바뀌어버리고 이거는 나쁜 뜻으로 요것만 남은 거죠. 고래가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난신이 치심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나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치를 다스릴 신하 1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그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대에 보면 이 줄을 보면 이 난자를 보면 어지러울 난자로도 되어 있고 뭡니까? 뜻이 다스릴 난자도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난. 그런데 의미상으로 이리 분화되었다면 사실 제가 읽을 때는 이것도 치신으로 읽어야 맞다라는 뜻이죠. 요것의 발음이 치자니까. 요것의 발음이 치니까. 근데 다 난신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난신이라는 이 위에 다른 데도 흔히 쓰여야 됐긴데 다른 데는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와가지고 이거는 어지로 난자하고 다섯 지자하고는 분화가 됐다. 무왕이 말하기로 요동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천하의 제국들을 다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했었고 한데도 자기한테 신하 10명이 딱 10명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통일해갖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재라는 것이 뭐 많을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재를 얻기가 이리 어렵다는 걸 공자님이 이야기하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말 여여 나에게는 치신 나와 같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 10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10명이 주에 나오죠. 주에 뭡니까? 10위는 첫 문제가 뭡니까? 자기 동생 둘입니다. 자기 동생 주공단이 주공이죠. 이는 주례를 해가지고 뭡니까? 주나라의 어떤 문물 제도를 갖다 정비한 사람이 주공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기 동생 또 서기가 있습니다. 소공서기입니다. 소공. 그래 주공 소공 이 동생 둘입니다. 그다가 누굽니까? 태공망이 뭡니까? 강태공 여상입니다. 여상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성은 여시지만은 시는 여라고 했고 여는 요때는 성하고 시하고 다릅니다. 성하고 시하고 다릅니다. 여는 시고 이 강태공의 성은 강시입니다. 강. 요때 말 때 강은 모기가 어디에서 나오나를 나타내는 게 성이었습니다. 요 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민문가에 속하느냐 했고 여입니다. 여. 그래서 여라는 것은 어찌 됐냐? 여는 모기사이고 여는 자기 집안 사는 지역을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성씨가 됐는데 우리는 뒤에 와서 이 중에서 성씨를 합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 강태공은 여상이라 부기도 하고 뭡니까? 강태공이라고 부기도 하고 태공망이라고 하죠. 태공망은 문왕이 지어준 말이죠. 문왕. 여상이는 어찌 됐냐 하면 강태공은 무왕한테 발탁된 게 아니고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한테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왕이 어찌 됐냐면 만날 자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가 태공 아닙니까? 문왕의 할아버지가 태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을 때 언젠가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서 너 우리 주나라를 도와줄 거다. 그런 인재가 사람이 나타나기를 나는 바란다 해가지고 태공이 항상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공망이죠. 문왕 자기 할아버지가 항상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주나라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태공이 항상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문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나서 밤에 꿈을 꾸는데 곰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뭔가 사냥을 하는데 기이한 짐승을 잡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비용비표라는 그런 말도 있죠. 곰도 아니고 표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뭔가 그래가지고 그 뒷날 사냥을 나와서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디 보니까 낚시에 쭉 들고 있는 영감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듣고 비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탁 넘기니까 어제 꿈에 이렇게 귀한 거석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갑다.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바라던 인재가 아닐까. 할아버지가 태공이니까요. 그래서 태공망이 된 거죠. 태공망, 강태공입니다. 그 다음 필공, 영공, 또 태전, 갱요, 산의생.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 있었던 그런 신하들입니다. 요런 겁니다. 그까지가 9이고 난공 뭡니까? 갈까지가 있고 여기까지가 9명입니다. 9명입니다. 9명에다가 기 이르는 위문모라라는 말이 주에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그 9명 플러스 뭡니까? 9명 플러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 9명 플러스 문모다. 이 문모가 뭐일까요? 문모가 뭐예요? 문모가 직접 보면 이름 뭡니까? 문왕의 어머니인 것 같이 보이죠. 문왕의 어머니로 보면 무왕한테는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가 이때 있었겠나요? 예? 그래서 이 문모를 나오면 이 문모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요거는 문덕지목의 준말입니다. 문명의 덕을 갖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문명의 덕을 갖춘 어머니. 문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문명의 덕을 갖춘 어머니는 누구를 말을 하느냐 하면은
문왕의 후비를, 문왕의 왕비를 말하죠. 문왕의 비를 말합니다. 이 문왕의 비는 뭡니까? 문왕의 비는 예, 태사입니다. 태사. 네, 태사. 그래서 소학책을 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전범이 어디 나옵니까? 태사가 나오죠. 태사. 소학 보면 나오죠. 뭐 임신 때 태교 시키는 것부터 다 그거 나오는 태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진 부인으로서는 요 태사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문왕의 부인이고, 무왕한테는 뭡니까? 자기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나오는 문모를 잘못 보고 문왕의 어머니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문덕지모의 준말이다. 문명의 덕을 갖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문명의 덕을 갖춘 어머니. 그러면은 그 중에 하고 많을 건데, 그 주로 보세요. 그 주를 보니까 어찌 됩니까? 주에 쭉쭉쭉 나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문물에 해놓고 유시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시덕은 그 유상문이라는 사람 때 송나라 때 정신입니다. 유시덕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로 주를 단 겁니다. 이거는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데 문왕의 부인이라고 할 보통 말로 하지만은 내가 볼 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뭡니까? 자무신모지어이라. 자식은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법이 없어요. 어찌 어머니를 신하로 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부인일 거다 했고, 무왕의 부인은 이름이 뭡니까? 무왕의 부인은 뭡니까? 업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 업강야로 되어 있죠. 업강은 무왕의 아는 사람입니다. 무왕의 부입입니다. 강씨가 들어간 게 누군가요? 강태공 집안 사람입니다. 강태공 집안 사람. 그렇죠? 그런 옛날에 강씨들가 중국 초기에 중나라를 세울 때 강씨들이 엄청난 파국을 가진 한 세력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 강씨, 업강이라는 거. 강씨는 하면 내가 볼 때 여상의 뭐 딸이거나 안 그러면 집안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갖고 자기 엄마를 신하라고 썼겠노? 이래서 자기 엄마가 문모가 아니고 업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태공녀라 해놨네요. 태공녀라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태공 집안이 얼마나 파워가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 800년 동안 주나라 초기에 천절부터 무왕의 배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업강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두 가지를 끄집어 온 공자님의 말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난이 불기연호와 재난 인재입니다. 인재를 얻는 것의 어려운 문제. 인재의 어려움이 인재 얻기 어려운 것이 인재를 얻기 어려운 것이 재난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불기연호와 뭡니까? 기연 뭡니까? 해석을 하면 불기연호와 해석 인재 재난이라는 것이 호자는 오늘 그렇죠. 기연과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난 인재 얻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것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앞말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쓰는 말이 불기연호합니다. 불기연, 기기연. 그것이 그런데요 그 기자를 본문에서 찾아놓고 뭡니까? 재난을 말하겠죠. 재난이라는 그 말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 말 딱 맞단 말이죠. 하면서 당우지제의 제는 지음제자 사이라는 뜻이죠. 당우는 아까 말한 요임금 순임금 말하죠. 1대 1국이니까요. 그래서 당우의 즈음에도 당나라와 우나라의 기간에도 이 말이죠. 당우의 기간 되지만 이건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당우의 기간은 해야 됩니다. 당나라와 우나라의 기간은 어사에 위성하니 그래서 요 자체가 조금 문장이 어색하다고 하는데 당나라와 우나라의 시기보다는 비교를 해석해야 됩니다. 당나라와 우나라의 시기보다는
이에 있어서 이사자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에 있어서 조금 선대하기는 하지만은 무엇이 앞에는 5명이었고 뒤에는 10명이니까요. 사람이 인재가 많기는 하지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우지제보다는 이 말입니다. 당나라와 우나라의 기간보다는 이에 있어서 주나라에 있어서 조금 인재가 뭐 앞에는 5이고 10명이니까요. 성하기는 하지만은 성하다고 해도 그 중에서 무엇이 있어? 부인이 여자가 여기에 여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 실제 남자만 치면은 몇 분이다? 9명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을 얻기가 이리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재 얻기 어려운 것만 말했을까요? 그 춘추시대 때 이러한 행자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의 탄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진짜 행자라는 것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나라를 경영하는 한 나라 하면은 뭐 한 분야에 한 사람이면 늦거나 하겠죠. 포항제철을 만들 때 뭐 박태준이고 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이해죠. 이 말을 한 것은 공자님이 서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춘추 그 당시에 와가지고 진짜 뭐든지 건립이나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려 했고 하극상을 일으키는 인정은 밝았지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지신 같은 사람이 없는 시대를 탄식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인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거는 무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문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붙어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분천하의 유기이하니 이거는 딱 문왕의 덕입니다. 문왕. 왜 문왕은 충분히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그 포악한 걸쭉 은나라에 맞은 걸 정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는 서백으로서 서쪽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분천하 천하를 셋으로 나누매 그 3분의 1을 그 두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금방 쳐 없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걸쭉을 가지고 있죠. 그걸 아들이 무왕 때 와가지고 정벌하고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왕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짐에 그 중에서 그 천하의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왕은 어찌됩니까? 복사했다. 그것으로서 은나라의 걸주입니다. 포악한 주지육님이 했던 왕이죠. 주지육님이 했던 은나라의 걸주를 갖다가 복사 뭡니까? 복종하여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하여 섬겼으니 그래서 문왕은 인덕이죠. 그래서 시경에 보면은 무왕은 뭡니까? 무왕은 열렬무왕입니다. 매우 열자, 강렬할 열자, 빛날 열자, 열렬무왕이지만 문왕은 뭡니까? 목목문왕입니다. 화목한 목자 있죠. 목목문왕이여 되겠습니다. 목목문왕이여 했고 문왕의 덕은 목목이라 했고 무왕의 덕은 강렬할 열자, 빛날 열자, 열렬무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은나라를 포악한 은나라를 어찌되니 복종하여 섬겼으니 주지덕은 그것으로 해서 주나라의 덕은 기가위 지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왕 때의 주나라의 덕은 뭐라고 이룰 수 있다? 지극한 덕이라고 해. 충분히 처없애고 빼앗을 수 있는데도 안 했거든요. 지극한 덕이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것은 무왕의 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왈 다시 운임금이 나오네요. 운임금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9년 동안 지수사업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자기가 할 때도 전부 다 동료들 이야기 다 듣고 이래가지고 정치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부친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 요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금은 그리고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운임금은 업무간연오이다. 운임금한테는 나는 간하듯이 그렇게 할 말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간연입니다. 근데 간자가 보면 사이 간자지만은 제일 안 좋은 게 뭐입니까?
이간질할 간자입니다. 이간질할 간자. 놈하고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게 이간질할 간자가 돼요. 그 다음은 간자는 쭉 좋은 말이 있을 때, 쭉 좋은 말이 있을 때 그새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 할 간자입니다. 더 말해가지고는 뭡니까? 나쁜 말 할 간자입니다. 좋은 평가가 있는데 그건 요 말입니다. 가다여 끼어 들어가지고 나쁜 말 할 간자, 비판할 간자. 여기 좀 길지만 그런 뜻입니다. 개입하여서 비판할 간 이런 뜻입니다. 그건 우진거. 운임을 그건 대우모라 하고 성경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 말 보고 한마디도 나는 반박하기나 비판할 말이 없다. 그만큼 훌륭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 유명한 말이죠. 운임금은 성경에 적힌 거기에도 내가 한마디도 개입해가지고 비판할 말이 없다. 그래, 그거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고리 이야기한 간자가 그런 뜻입니다. 간자. 그래서 운임금은 내가 끼어들어서 나쁜 말 그러할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러할 것이 없구나. 없도다. 하면서 운임금 덕을 이야기합니다. 운임금은 평소 자기가 생활할 때 비음식, 이 음식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뭐 어떻게 아주 박하게 검소하게 하는 겁니다. 박은 검소합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은 검소하게 하면서도 누구에게? 귀신에게는 어쩌서 어쩌는 어쩌서 어쩌고 같습니다. 귀신은 뭡니까? 일반 귀신이 아니겠죠. 뭡니까? 자기 우대와 자기 선조 왕을 나게 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일대이죠. 그래서 선대 귀신에게는 무엇을 다 바쳤고 효를 다 바쳤다. 치효. 호자는 바칠 호자, 들로 다 바칠 호자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아주 검소하게 하면서도 우대 선대의 귀신에게 홀령에게는 효성을 지극하게 바쳤고 또 이건 나쁜 학자입니다. 자기가 입는 옷은 의복이죠. 의복은 아주 나쁘게 입으면서 아무기로 흐트를 그치는 거죠. 입으면서도 뭡니까? 치미요 불명입니다. 불은 보불 불자, 인간이 무릎에 하는 설갑이 있죠. 설갑 불자고 면은 밀관이죠. 이거는 정사를 할 때도 입는 정복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제례복이라고 합니다. 주에는 제례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례복, 그 제례복은 자기가 빛나게 위해서 입는 게 아니고 신령들을 보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입는 거죠. 그래서 보불과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제례복인 보불과 멸류관은 뭡니까? 치미요. 아름다움을 지극하게 한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최고로 하려고 한 거죠. 아름다움을 바치었으며 비공식. 자기가 사는 궁궐은 흐름하게 하는 게죠. 낮게 하는 거죠. 낮게 그게 또 검소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궁궐은 이렇게 보잘것없게 하면서 낮을 비자입니다. 낮게 하면서도 그런 큰 궁궐을 짓거나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있는 인력은 어디에 썼어? 백성들이 농사 짓는 데에서 또랑을 파고 하는 거기에 다 경지정리하는 데 다 썼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혜택을 준 거죠. 자기가 사는 궁궐은 낮게 하면서도 농사를 짓는 또랑입니다. 구획이죠. 논밭 사이에 있는 도랑입니다. 수로죠.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수로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바쳤으니 자기 자신한테는 검사하게 하고 위로는 자기 설림들한테 그렇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백성들에게 자신의 최선 다 바쳤으니까 운임금의 업적에 대해서는 내가 개입하여서 비판할 말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 앞에 서경에 나오는 세 분의 임금, 요임금, 순임금, 운임금의 덕을 칭송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덕을 칭송했던 것이 공자님들이 하는 이산국가의 모형을 서경에 읽고 공자님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